여러분, 지난번에 박나래 매니저 갑질과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합의하겠다면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자는 소리 하고 있고요. 주사이모도 한 명이 아니라 링거이모까지 또 있었대요. 거기다 이제 유명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이름이 나오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12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전 매니저가 새벽 3시쯤 박나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거기에는 박나래랑 현재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 지인인까지 넷이서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박나래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겁니다. 합의를 하겠다면서 왜 술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요. 매니저는 사과를 기대하고 갔는데 사과는커녕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되냐? 다시 나랑 일하면 안 되냐? 심지어 노래방에 가자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잘못을 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조건을 제시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술 마시고 노래방 가자고 하는 게 대체 무슨 합의입니까? 전 매니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만남이 있고 나서 박나래가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12월 8일이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전 매니저와 만나서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 갈등이 봉합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전 매니저들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요. 오히려 박나래가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박나래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매니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는 합의서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박나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무섭다. 나 공황장애 생길 것 같다. 대인기피증 생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합의가 종료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확 바뀌었어. 그럼 철저한 조사와 법적 증거로 해결하자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입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큰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주사이모 문제 말입니다. 지난번에 박나래가 주사이모한테 불법으로 링거 맞고 약도 받아 먹었다는 얘기 드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월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요. 주사이모 말고 링거이모도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2023년 7월이었답니다. 박나래가 경남 김해에서 방송 촬영을 마치고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링거이모라는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전 매니저의 증언에 따르면 이 링거이모는 의사 가운도 입지 않고 그냥 일상복 차림이었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박나래한테 수액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전 매니저가 링거이모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2023년 7월 26일 오후 6시 12분에 매니저가 호텔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링거이모가 오후 8시 34분에 뭐라고 답했냐면요. 은행 계좌 번호를 보내면서 25만 원인데 기름값 생각해달라고 했답니다. 이거 완전히 불법 출장 시술 아닙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전 매니저가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 매니저로 일하면서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자기 이름으로 여러 차례 대리 처방받아서 박나래한테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나래가 뭐라고 했냐면요. 대리 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 거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주사 이모 한 명도 아니고 링거 이모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니저를 시켜서 대리 처방까지 받게 했다는 건데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약사법 위반이고 의료법 위반이에요. 전 매니저는 왜 이런 증거들을 모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자기도 불법 의료 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매니저도 피해자인 겁니다. 박나래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니저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연예인들까지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샤이니의 키와 온유입니다. 주사 이모의 인스타그램에 이 두 사람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있었다는 게 최근에 알려졌거든요. 먼저 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주사 이모가 과거에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갈색 푸들 꼼대랑 회색 푸들 가르송이라는 강아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뭐냐면요. 키가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던 반려견들이거든요. 이름도 똑같고 품종도 똑같아요. 더 놀라운 건요. 영상 속 집 내부의 거울이랑 화분 배치가 키가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줬던 집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주사 이모가 키의 집에 가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사 이모는 작년 12월 17일에도 뽐대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째려보느냐. 가르송은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니? 이런 글을 썼답니다. 10년이 넘었다는 건 키랑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는 한남동 유엔빌리지로 태그가 되어 있었는데요. 키가 4년 동안 살았던 곳이 바로 그 한남동 유엔빌리지 고급 빌라였답니다. 블랙핑크 제니가 50억 원에 현금으로 산 그 집 있잖아요. 키가 거기 살다가 올해 초에 다른 데로 이사 갔거든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 이모 인스타그램에 온유가 사인 CD랑 편지를 보낸 사진이 있었어요. 2023년 3월에 나온 온유 솔로 앨범 서클에 사인을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누나 말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디딤돌이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나 뜨겁지만 그러면 얼굴 뒤집어지니까 참을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썼답니다. 주사 이모도 답글을 달았는데요. 이번 앨범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잘 나와서 누나는 기쁘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열심히 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지금도 충분히 멋진 아티스트 온유.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친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건데요. 그럼 이 사람들도 주사 이모한테 불법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과거 나 혼자 산다 방송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방송에서 박나래랑 정재형이 김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정재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리 흔들리는 거 봤냐?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한다. 그러자 박나래가 오빠 링거 같이 예약이라고 답했거든요. 이 영상을 MBC가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왜 비공개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재형 소속사는 즉시 해명했습니다. 주사 이모랑 친분 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다. 해당 사안과 일체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다행히 정재형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키와 온유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팬들은 인스타그램에 해명해달라는 댓글을 계속 달고 있는데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박나래 주사 이모 게이트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주사 이모가 키와 온유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사 이모 인스타그램에는 여러 연예인들을 팔로우하고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수사 당국과 정부의 움직임을 말씀드릴게요. 12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박나래와 주사 이모,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사용 혐의랑 의료법, 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박나래가 받아먹었다는 약 중에 클로나제팜 계열의 리보트릴정과 비슷한 약이 있었거든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면 위험하고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기고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박나래는 이걸 주사 이모한테 받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벌써 수사팀을 따로 배정해서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주사 이모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도 쏟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요. 주사 이모 남편이랑 박나래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대한의사협회도
12월 8일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주사 이모 사건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다. 내리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 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에서는 더 강하게 나왔어요. 주사 이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다. 이렇게 폭로한 겁니다. 주사 이모가 거짓말을 한 거죠. 보건복지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이니까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복지부는 1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요.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박나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사 이모가 의사 면허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법 시술을 받았다면 박나래도 같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 행위가 허용돼요. 왕진도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나래는 오피스텔이나 차량 호텔 같은 곳에서 수액을 맞았잖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 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주사 이모가 설령 국내에서 적법한 의사 면허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장소에서 시술한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게다가 주사 이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가 의사라고 주장했지만요. 대한의사협회랑 대한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모두 확인한 결과 협회에 등록된 공식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요.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랑 정부가 나선 만큼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요. 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 쪽에서는 추가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JTBC 사건 반장에서 12월 10일 방송된 내용인데요. MBC 여행 예능 나도 신나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필요한 짐은 미리 챙기겠다고 했는데 박나래가 그냥 가면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출발 당일 갑자기 매트 와인잔 등 소품을 요구했답니다. 급히 소품을 찾기 시작하자 박나래가 왜 이렇게 못 찾냐? 일을 X같이 할 거면 왜 하냐? 잡돌이 드디어 한 번 해야겠다. 이런 폭언을 했다고 해요. 예능이 끝나고 박나래를 집에 데려다 주며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박나래가 제작진에게 전화해서 애들 괴롭혔냐? 왜 퇴사한다고 하냐?
이렇게 말해서 또 남 탓을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주사이모 이슈와 관련해서도요. 약을 주지 않자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이 일을 왜 하나. 일을 참 X같이 한다. 잡돌이 당할래. 이런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급여 문제도 심각했어요. 매니저는 한 달에 400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많을 때는 450시간까지 근무했답니다. 하루 평균 15시간씩 일한 거예요. 취침 중인 박나래가 깨기 전에 일을 마쳐야 했고, 사실상 1분 대기조처럼 휴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받은 돈은 얼마냐? 월 300만 원 수준이었답니다. 처음에는 7대 3이나 8대 2 정산을 하자고 했는데요. 회사 업무를 시작한 뒤에는 계약서는 1년 뒤에 쓰자고 말을 바꿨대요. 이후 제시된 조건도 월급 500만 원에 매출 10% 지급이었지만 실제 수령액은 월 300만 원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에게 지급한 월급을 격리 업무를 맡은 매니저가 확인했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보다 더 많이 준 거 아니냐며 매니저가 씁쓸함을 드러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잘도 숨겼다. 다신 방송에서 못 볼 듯.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박나래는 12월 8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모두 하차했어요. 내년 1월 방송 예정이었던 신규 예능 나도 신나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 활동 중단이 끝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경찰 수사랑 복지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민사 소송도 예정되어 있어요. 전 매니저들은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횡령 혐의로도 고발한 상태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첫째, 박나래가 합의하겠다면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자는 소리를 했고 사과도 없이 오해가 풀렸다는 거지 입장문을 냈습니다. 둘째, 주사이모만이 아니라 링거이모도 따로 있었고 매니저를 시켜서 대리 처방까지 받게 했습니다. 셋째, 샤이니, 키와 온유까지 주사이모와 연결고리가 포착되면서 연예계 주사이모 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넷째, 경찰과 복지부가 수사와 조사에 착수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다섯째,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박나래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지만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유명하다고 법을 어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매니저도 사람인데 월 300만 원 주고 한 달에 450시간씩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주사이모든 링거이모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수액을 맞고 약을 먹었다는 건데요. 이게 자기 몸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용인하면 사회 전체의 의료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엄격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의사가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부하고 시험 보고 수련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면허도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사 놓고 약 먹이고 그걸 연예인이 돈 주고 받는다. 이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유명인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다행히 수사기관이랑 정부가 나섰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혹시 링거 맞으러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꼭 정식 의료기관에서 면허 있는 의료인한테 받으세요. 집으로 와서 놓아준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면허 확인 안 하면 절대 맞지 마세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 계속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불법 의료 행위 절대 받지 마시고 정식 병원만 이용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 화이팅입니다.